안녕하세요. 신우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개포고 배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포고를 계획하셨던 분들이나 예기치 못하게 배정을 받으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개포고 시험 유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으실 텐데요. 근데 개포고 영어 시험은 정보를 알면 알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지실 겁니다. 그만큼 개포고 영어 시험은 아주 어려운 난이도로 유명한데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작년 기준 1등급 컷이 70 후반에서 80점 초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적어도 영어 시험에서만큼은 걱정과 불안을 좀 말끔히 지워드리고자 설명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앞서서 저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자면 올해로 성경어학원에서 5년째 강의를 진행 중이고요. 개포고를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모두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 후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꼼꼼한 관리와 학교별 맞춤 자료를 지향하는 강사입니다. 발표는 총 6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위에 있는 개포고에 대한 시험 분석, 그리고 핵심 유형을 직접 시험지까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전반부 저 신우철 강사가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이러이러한 성적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와 같은 고등 내신의 특징이나 성경어학원에서 준비한 1등급의 해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리내신 커리큘럼까지는 후반부 한유미 강사가 설명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개포고 시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학교쌤이 참 공들여서 열심히 시험 문제를 만드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쌤의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어느 정도냐면 다른 학교에선 볼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가 한두 개 나오고요. 원문과 무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원문이라 함은 수능 출제된 지문의 기본 단락 앞뒤로 나와 있었던 원래 글에서의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워낙 시험에 많은 공을 들이시기 때문에 중간과 기말, 1학기와 2학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수험생 입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 난이도가 상승하다, 난이도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출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작년 기준 개포고의 시험 범위와 문항수입니다. 보시면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없어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 개포고 시험은 특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2과가 나왔다가 1과가 나왔다가 2학기 기말고사 보시면 아예 출제되지 않았고요. 부교재 지문의 개수 그리고 모의고사의 지문의 개수 역시 4번 시험 모두 상이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수는 비교적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35에서 33으로 변형이 있고요. 또한 배점도 역시나 1학기는 서술형이 40점이었지만 2학기 때 서술형 배점이 30점으로 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개포고는 패턴이 보이지 않는 좀 창의적인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험 범위 개수가 즉 평균적으로 교과서 1개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 포함 25개 정도의 지문이 일반적인 타 고등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의 개수 자체는 평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3 과정을 겪어왔었던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예비 고1 그리고 고1에 입학을 하게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이 양이 중학교에 비해서는 최소 6배, 최대 8배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위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개포고 시험을 먼저 요약을 좀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평균적인 범위입니다. 교과서 1개, 부교재 22개, 모의고사 5개 정도가 출제되는 평균이고요. 실제 평균적으로 부교재가 26문항, 교과서 4문항, 모의고사 4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이 1문항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애초에 범위 자체가 부교재 범위가 많기 때문에 부교재 출제 비중이 압도적이다라는 점은 특이한 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객관식 출제된 유형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정렬해 봤더니 어휘와 빈칸 추론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포고에서는 어휘, 그 다음 빈칸 추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능 문제 기준으로 수능 독해가 28문제인데요. 원래 수능에서도 빈칸 추론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포고 시험에서 빈칸 추론이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온다는 게 특이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포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 독해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냐면 개포고 시험지는 기본적인 틀과 유형이 수능 시험지와 유사합니다. 물론 타 고등학교들도 수능 기본 유형들을 객관식으로 내고 있는데요. 개포고는 그 유형이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냐면 실제 수능의 번호는 유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17번이 듣기고요. 18번부터 독해가 나오는데 그 18번의 편집글, 그 다음 심경 및 분위기, 그리고 주제, 주장, 요지의 대입학, 어법, 빈칸, 순서, 삽입, 요약 등으로 이어지는 수능 시험지의 기본적인 순서를 개포고 시험지는 내신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고 시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학교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개포고 시험 내신 열심히 하면 수능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쌤의 기본적인 출제 기조를 통해 볼 때 개포고는 아이들에게 수능 독해 기본기를 꾸준히 매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내신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쉽게 낸다면 변별이 되지 않아서 그럼 개포고는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수능 유형에서 변별을 추구하는가? 개포고 시험지의 변형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포고 핵심 유형으로 먼저 객관식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2개 지문인데요. 실제 시험지에 대략 4분의 3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좀 긴 지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건 수능 지문이 이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지문에서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추가 및 변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내신 때 열심히 외우고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가도 실제 지문 부분보다 추가 및 변형된 부분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무관한 문장입니다. 개포고 선배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려왔어요. 그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러한 무관한 문장 문제인데요. 아니 내신 때 충분히 내용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주어진 문장 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나 아니면 좀 생소한 문장을 무관한 문장으로 고르면 될 텐데 뭐 이런 걸 틀려오느냐 하지만 실제 개포고는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내용을 숙지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도 실제로 모든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영풀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휘 하나를 밑줄치고 해당하는 영영풀이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미 5개의 빈칸을 본문에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암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빈칸에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풀이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게 단순 암기를 풀 수 있느냐? 보시면 5번 문항은 실제로 추가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계속해서 기본기를 물어보고 있죠.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수능의 기본 문제고 개포고에서 많이 나오지만 역시나 추가된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자, 따라서 개포고에서는 수능 기본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학교 개포고가 해당 학원에 고1, 고2, 고3까지 내신반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신반 전후로 정규반 커리큘럼이 얼마나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포고는 단순하게 내신 기간에서의 학습만으로는 풀기에 너무 힘든 시험지예요. 자, 다음은 주관식 출제 유형을 이번에 문항이 아니라 배점으로 정렬을 해보았는데요.
배점으로 정렬해봤더니 확실하게 영작과 요약문 완성이 많이 출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함축 의미와 어법 어휘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2학기 기말고사는 워낙에 배점이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져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관식 4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작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절반 정도는 변형 없이 그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암기로 그냥 가능한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가끔 한 문제씩은 무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단순하게 이 한 문제의 난이도만으로 보자면 사실은 할만해요. 그러니까 영작 문제 같은 경우 많이 나오지만 암기로 해결이 되고 무범위도 할만한 난이도다.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함축 의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시험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밑줄의 의미를 한국말로 쓰는 거예요. 쉽겠죠? 그냥 한국말로 쓰는 거니까. 근데 아래쪽의 내용 일치는 조금 어려워져요. 실제 일치하는 부분을 선택지를 아주 길게 주기 때문에 이 역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러한 유형이고요. 마지막 요약문 완성은 계포고에서 아주 독특한 계포고문의 유형인 지문 합체. 그러니까 2개의 지문을 한 문제로 내는 문제가 계속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위에 있는 영작과 함축 의미는 좀 쉬운 편이고 그럼 주관식을 좀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앞에서 객관식 문제 길게 추가되고 변형된 걸 보셨을 거고요. 실제 계포고 시험지 양이요.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달합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배치된 서술형까지 대다수의 아이가 오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계포고의 주관식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시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약문 완성에서 계포고 특유의 지문 2개를 한 문제로 합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부교재 지문, 아래 거는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여기 밑에 2-1을 보시면 요 빈칸 B, 요 B번 단락에 해당하는 빈칸 단어를 A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찾고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기본 암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 암기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변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요 위에 요약문의 보기를 길게 읽을 시간이 남겠죠. 자, 그 다음 역시나 긴 교과서 지문인데요. 실제로 교과서는 단락이 많고 지문이 길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요 밑에 D번 단락 보시면은 그냥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교과서 추가 프린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 본문과 추가 프린트의 연결까지도 충분히 미리미리 대비 및 속달이 되어야 하는 계포고 유형이고요. 자, 여기 옆에 3번 보시면은 빈칸 넣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요약문을 완성해야 되는데요. 시험지 보시면 2번은 쓰여져 있죠, 답이. 1번을 답을 아예 못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단어가 1번에 들어갈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변형되었죠.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로 분명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의 긴 선택지 보기예요. 보시면 위의 본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죠. 시간이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서술형 5번에 분명히 우리말 쓰기인데 쓸 수가 없죠. 서술형 5번이라는 건 시험지 페이지 한 11쪽, 길게는 한 15쪽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때는 이미 시간이 부족해서 한국말을 쓸 수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8번, 그러니까 시험지 맨 마지막 페이지죠. 보시면 조건이 되게 복잡해요. 5점이나 하기도 하고요. 근데 변형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암기로 그냥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서술형 8번이라는 건 이미 아이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게 변형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건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져 있어야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포고는 변형이 많기 때문에 1번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듯 수능 기본기까지 요구되는 시험이죠. 근데 여기서 암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기는 효율적인 자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 아이가 암기를 한 것을 강사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이후 개별 맞춤 관리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암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암기와 수능 기본기를 통해 매번
매 시간 올 때마다 개포고만의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험지를 보셨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기타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가 힘든 개포고만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개포고만의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따라서 정리하자면 개포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암기를 바탕으로 또한 수능 기본기를 더해서 개포고문의 유형을 반복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내신 기간 만에 수능 기본기를 쌓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들과 아버님께서는 고1부터 고4까지 책임지는 정규반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이어서 한유희 강사가 프리레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